저희가 이제 올 여름에도 9주 특강이었는데 마지막에 실제 학생들한테 후기를 받았어요. 피드백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쓴 거를 직접 가져온 거예요. 이걸 익명으로 했어요. 많이 도움된 부분들을 좀 보면 생각보다 단어 외우기는 힘들었는데 문제 풀 때 아는 단어가 많아진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해설, Revisiting Questions, 네 번째도 뭐 유형별 전략, 단어, 접근, 단어, 오답노트, 이걸 줄여서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 이것도 있지만 뭐 저희랑 꼭 안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SAT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 문제인데요. 추론 문제예요. 영어로 inference인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제 객관식이에요. 추론 문제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핵심적인 부분이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질문을 읽었을 때 추론 문제라는 걸 알면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추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풀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연결을 하는 게 영어로 transition word인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연결어예요. 하지만 디지털 SAT는 어쨌든 지문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파악이 돼요. 다 읽는다 해서 이게 이해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컬리지 보드가 좋아하는 거 연결어를 써가지고 전 문장이랑 다음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however라는 거는 반대죠. 그럼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뒤에 보면은 there is no evidence라고 나왔어요. 그럼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앞에 보니까 다이너소어, 공룡 나오네? 그럼 이거 과학 지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질문을 읽었더니 추론 문제야. 그럼 연결어가 중요하겠네. however 연결어 중심으로 앞과 뒤를 읽어봐야겠다. 근데 뒤를 딱 봤는데 there is no evidence가 나와 있어. 근데 과학 문제야. 그럼 과학 문제라는 거는 보통 어떤 명제를 내고 그거를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결론이 증거가 없다면은 연결어가 반대야. 그럼 뭔가 앞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주장은 하되 그게 증거가 없다라는 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어를 통해서.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데이터 문제거든요. 저희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1분 30초. 2분 내에 풀어야 된다. 시간을 1시간 주면은 애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다 읽는 거는 시간 낭비일 거야. 필요한 것만 읽고서 문제를 맞추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질문을 읽고 문제 유형 파악해요. 그리고 보통 질문 안 읽어도 딱 테이블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데이터 문제라고 아이들이 이제 알거든요.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이거 글을 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 밑줄 친 부분. 이걸 찾으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데이터에서 서포트하는 게 있을 거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그게 뭐지? 그 패턴이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거 못 찾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아이들이 바로 답변을 봐요. 그러니까 답변이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맞추려고 하는데, 컬리지 보드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문장이 있다 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해서 아이들 헷갈리게 해요. 유형별로 인지하고 접근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문맥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거든요.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기껏 해봐야 한 3문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넣는 부분이 비슷해요. 전혀 이건 틀릴 일이 없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른 거 하나, 아이들이 단어가 좀 도움이 많이 됐다. 개인적으로 무작정 암기하라 이러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안해낸 게, 어차피 SAT 단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장이 나오고 빈칸이 나와요. 4개의 초이스를 주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그러면 사실 그 지문에 단어의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장을 넣어요. 정의만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유형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안한 게, 그러면 애들 단어 외우게 하면서 퀴즈를 볼 때 그냥 단어 정의만 적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시 문장 같은 걸 주고 빈칸을 줘서 본인들이 외운 거 넣을 수 있게. 제대로 외운 친구들은 그걸 다 맞춰요. 틀린 그림 맞추기 하듯이 단어 외우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정답률이 많이 낮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어랑 어원. 이게 문제가 이제 2개거든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의 어떤 힌트, widespread라는 단어 뜻이 널리 퍼져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It's hard to imagine life without. 그러니까 it's hard without이니까 있어야 된다는, 이걸 파악한 친구들은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Laughter was blank expression이라 돼 있는데 이것만 보면 뭔지 몰라요. 근데 뒤에 딱 보고 unplanned came naturally,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닌가? spontaneous가 들어가는데, 이 퀴즈가 결국엔 아이들의 단어 유형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단어 어원이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circumspe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자체가 라틴어랑 그리스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circum이라는 뜻은 돌아가다, 둘레 이런 뜻이고, spect는 눈으로 보다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게 되면 circum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도
이거 예전에 어떤 돌아가다인데 그럼 돌아가다와 관련이 있는 건가라고 유출할 수 있어요. circumference라는 단어가 있으면 원의 둘레예요. spectator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관중이에요. 관중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면서 보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약간 조심성 있는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원을 알게 되면 바로 외울 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단어 보고 이건 이 뜻이야 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모르는데 어차피 반복을 안 하면 또 까먹을 거고. 근데 이렇게 어원으로 쪼개서 외우게 되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도 좀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반복. 그러니까 저걸 아무리 해도 반복 안 하면 말짱 깡이니까 최소 20회를 받고 싶다. 양심적으로 하루에 최소 30분은 단어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무 부족해 그럼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단어가 이렇게 총 4가지 암기, 이해, 활용 이렇게 반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는 오로지 학생한테 달려있어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외우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단어 공부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하고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책 읽는 거. 단어 리스트를 외우는 것보다 책을 읽는 거의 장점은 배경이라던 그 장면들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단어가 쓰였을 때 그 장면에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이 단어는 이런 뉘앙스, 이런 상황에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기억에 오히려 더 남거든요. 주장책 책만 익힐 수는 없으니까 예시 문장 같은 걸로 준거고 대체를 한 거고 본인이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책을 읽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학습을 했으니 내 걸로 만들려면 결국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 좀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랑 당연히 한국말로 얘기를 하겠죠. 인스타도 하고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드라마도 보고 저희가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뭐 너네 점심 누구랑 먹니? 이거 한국 친구들이랑. 이걸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거.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한 2가지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에세이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남한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학습한 단어들을 좀 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는 거죠. 2번째가 외국인 친구한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단어. 뭐 틀리면 어때? 걔네가 가르쳐 주겠지. 아,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야. 그걸 모르면 언제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오니까. 근데 SAT에서 물어보는 거는 단어가 이런 컨텍스트에서 쓰였을 때 이 감을 이 느낌을 뉘앙스를 아니를 물어보는 건데 그걸 연습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매일매일 30분 반복하면 점수 안 낼 수 없고 이건 SAT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대학을 가서도 읽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읽으려면 기본기가 쌓여 있어야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잖아요. 길게 보시면서 매일 하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답 해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오답 해설을 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얘네들이 과연 뭐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보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burgeoning literacy라는 게 있는데 이 뜻을 제가 설명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알고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면서 했는데 내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이걸 몰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추지? 그 전략인데 이거 이런 뜻이야 하면 뜻 알았으니까 문제 이제 답 안 해?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다음 문제 똑같은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오히려 가르쳐줘야지. 그게 제가 느꼈던 거여서 여기다 좀 적용을 해봤고 노란색인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 거, 빨간색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거, 밑줄 친 부분들을 다 알면 이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단어 외우는 거, 이게 기반이 되어야지.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분명 모르는 단어가 나올 텐데 빨간색 밑줄 친 거,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결국 SAT에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지 접목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반성의 시간, 가장 도움이 적게 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반박을 좀 하려고. 보시면 뭐 발표 얘기 나오고 발표를 위적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발표라는 게 모의 시험을 저희가 매주 보니까 거기서 틀린 게 있어서 수업 시간 때 오답 해설을 해줘요. 한 문제씩 골라가지고 이게 왜 맞는 답이고 내가 왜 틀렸고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걸 시키거든요. 다음이 이제 뭐 페이퍼 에세이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 책 읽고 에세이 쓰기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싫어하는 거냐면 이걸 하는데 딱히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거든요.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결과 나오는 걸 보통 사람들이 원하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결과 나오는 건 딱히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책 읽는 게 진짜 중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애들이 좀 도움이 안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반박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발표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나 어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남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본인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를 정확히 한 건 아닐 거예요. 오답노트긴 하거든요, 발표가. 발표는 오답노트 한 거를 남한테 이해시키는 건데, 근데 발표는 어쨌든 눈치를 보잖아. 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표정도 보고 내가 제대로 설명 못하면 피드백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분명 연습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발표를 한 친구들이 잘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남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잘한 친구들이 SAT 점수가 올라간 폭이,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저희가 찾아낸 데이터고요. 두 번째가 체계한 에세이. 지문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냥 그 지문만 공부하면 늘지 않아요. 짧은 지문만으로는 캐리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뭘 해야겠어? 책 읽는 거. 부모님도 나도 책 읽어 하시는데 책 읽으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어쨌든 책 읽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책을 하기 싫다, 책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간절함이 좀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데 저는 11학년이고 12학년이고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이게 간절함이 부족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세이가 단어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세이를 자주 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게 되고요. 학기 중에 충분히 아이들이 뭐 AP 잉글리시나 아니면 그냥 잉글리시 어드밴스 수업을 들어도 에세이는 꼭 쓰긴 해요, 꾸준히.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